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케치의 타프로입니다. 7월 15일 화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마이크 존슨이 트럼프의 앱스타일 문서 비공개 방침에 반기를 들며 당내 분열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부문의 인공지능을 빠르게 도입하며 연방정부의 전반적인 자동화를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츠버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술 투자 유치를 강조하고 해외 원조 예산 90억 달러 삭감을 촉구했습니다. 폭우로 뉴욕과 뉴저지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고 뉴저지에서는 최소 2명이 사망했습니다. GM은 전기차 대신 수요가 높은 내연기관 SUV와 픽업 트럭 생산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프 상원 의원에게 모기지 사기 혐의를 제기했지만 시프는 정치적 보복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경제 불안을 이유로 짧고 저렴한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새 연구에 따르면 비만의 주 원인은 활동량 부족이 아닌 초가공식품 중심의 식단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가에서 앱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내부 인사들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유미정 기자, 이번 사안이 왜 이렇게 다시 뜨거워진 건가요? 네. 공화당의 핵심 인물인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반기를 들면서 논란이 격화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문서 비공개 방침을 확정했는데요. 마이크 존슨은 이에 대해 국민 앞에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정작 민주당이 문서 공개를 위한 하원 절차 투표를 요청했을 땐 존슨 본인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는 공개하자면서 행동은 또 다르네요. 그런데 이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시청자분들께 설명해 주시죠. 네, 앱스타인 파일은 지난 수십 년간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 사망한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사 기록을 말합니다. 특히 이 파일 안에는 유력 정치인, 재계 인사, 왕족 등이 포함된 고객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과거 내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이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와선 그 입장을 바꾼 거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펜 본디 법무장관으로부터 간략한 보고를 받고 이제는 이 사안을 넘길 때다라며 문서 비공개를 확정했습니다. 본디 장관은 한때 고객 명단은 내 책상 위에 있다고 말했지만 이제 와선 그런 문건은 없다고 말을 바꿨고요. 이에 따라 트럼프 지지층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가 진영까지 등을 돌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꽤 민감한 문제일 텐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들조차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기회를 잡아 입법 발의, 예산안 조항 삽입, 청문회 요구 등 다각도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공화당은 그동안 공개를 요구하다가 정작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니 태도를 바꿨다 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생각이 다들 다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문서 공개엔 찬성하지만 민주당과 손잡는 모양새는 피하고 싶어하는 중도 공화당 의원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 투표 직전에 초강경파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강하게 로비했고 결국 한 표 차로 부결시켰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한 민주당 의원은 공화당, 결국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택했다고 비판하며 Come on, we need the files 라고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통해 자신들이 권력을 되찾았을 때 진정한 감시와 개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입니다. 일부 의원은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풍자하기도 했고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매일 트럼프는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했는가? 아니요 라는 글을 SNS에 올리는 별도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쾌한 접근과 함께 기득권을 견제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려는 모습입니다. 이 사안이 공화당의 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사안이 단순한 에프스타인 논란을 넘어 공화당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약속 파기 논란까지 겹치며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속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미 연방정부 곳곳에 인공지능이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앨런 머스크의 구상을 현실화하며 AI를 정부 업무에 본격 도입하고 있는데요. 김윤범 기자, 이번 AI 도입 흐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단순한 도우미가 아닌 정부의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설립한 XAI의 챗봇 그록은 이미 국방부 일부 부서에서 테스트되고 있으며 각 연방기관에서도 AI 기반 자동화 프로젝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자동화가 아닌 일자리를 대체하는 흐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방항공청 FAA는 AI를 항공 관제 보조 시스템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인력 감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 IRS는 세무감사 자동화까지 추진하고 있어 핵심 인력을 AI가 대체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활발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펜타곤은 NGA 메이븐이라는 AI 기반 정찰 분석 시스템을 전 세계 군과 민간 인력 2만 5천 명 이상이 사용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위성 드론 등의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실시간 전황 지도를 제공하고 AI가 민간인과 적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AI를 통한 공공 안전성 향상이 기대되는 반면 위험성도 우려되고 있죠? 맞습니다. 특히 AI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편향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VA의 리치베티 프로그램은 자살 위험군 판별에 AI를 사용해왔지만 여성 참전용사에 대한 정확성이 낮아 편향된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했지만 여전히 민감한 분야입니다. 이런 흐름은 이전 행정부와 어떻게 다른가요? 바이든 대통령은 AI의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며 사용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전면 개방에 나섰습니다. 특히 AI로 정부를 더 작고 빠르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식 개혁 철학에 따라 공공방송, 복지, 국방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항 보안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TSA는 200여 개 공항에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했고 향후엔 자동화 키오스크를 통해 직원 없이도 보안 검색을 마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 빠르게 확산할 계획이며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내부에서도 엇갈린 시선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AI 기술의 중요한 결정권을 넘기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특히 투명성과 안전성이 떨어질 경우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AI가 정부 시스템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효율성 강화와 비용 절감이라는 기대 속에서도 국민의 권리와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윤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피츠버그를 방문해 에너지와 인공지능 AI를 주제로 한 대형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펜실베니아의 공화당 상원의원 데이브 맥코믹이 주최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과 산업계 인사들이 이 지역에 대한 기술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책이 이런 사업에 속도를 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 대해 이미 하원을 통과한 삭감 법안 Rescission Bill을 금요일 마감 전까지 처리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 지원과 해외 원조 예산 등 90억 달러 이상을 되돌려받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우선주의를 강화하려는 트럼프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미 북동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뉴저지에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뉴욕 지하철역과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뉴저지 유니언 카운티에서는 단 2시간 만에 1,200건이 넘는 긴급 신고가 접수되었고 차량 수십 대가 물에 잠기는 등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뉴욕시에서는 30분 동안 2인치 넘는 비가 내려 1943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시간당 강우량을 기록했고 지하철 다수 노선이 마비됐습니다. 펜실베니아와 버지니아 일부 지역까지 홍수 경보가 확대됐으며 일부 지역은 5피트가 넘는 침수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극한 폭우가 점점 더 잦아지고 있다면서 따뜻해진 대서양과 기후 변화가 강한 열대 수증기를 북동부로 끌어올린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미국에서는 벌써 145명의 홍수 관련 사망자가 발생해 최근 25년 평균보다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GM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차 대신 미국 내 대형 SUV와 픽업 트럭 생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미시간주 오라이언 공장은 원래 전기 트럭 생산 기지로 예정돼 있었지만 수요가 정체되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쉐보레 실버라도, GMC 시에라 등 인기 내연기관 차량 생산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연비 규제 완화에 호응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GM은 지난달 약 36억 불 규모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내연 기관차 생산 확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보는 2035년까지 내연 기관차 생산 중단이라는 GM의 기존 친환경 목표와는 어긋나는 모습이라 시장과 환경단체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상원 의원 애덤 시프를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비난하며 형사 고발이 법무부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시프가 실제 거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요 거주지로 허위 신고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프는 정치 보복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시프의 메릴랜드와 캘리포니아 주택 관련 서류에는 거주지 표시가 일관되지 않았고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좋은 콘도를 주요 거주지로 등록한 점이 의심을 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지 문서상의 차이만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트럼프 탄핵을 주도했던 시프를 겨냥한 정치적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법무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여름 휴가가 짧아지고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대신 차를 타고 가까운 곳으로 떠나는 근거리 휴가, 스테이케이션이 대세가 된 건 불확실한 경제 때문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평균 휴가 예산은 작년보다 약 25% 줄어든 3,132달러로 나타났고 6월에는 팬데믹 이후 가장 적은 인원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물가 상승과 고금리에 지갑이 얇아진 가게는 호텔 대신 저가 숙소를 찾고 고급 외식 대신 마트 간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절약형 여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와 리조트들도 당일 할인, 무료 주차 등으로 국내 여행객을 유치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비즈니스 불황으로 여유 자금을 비축하려는 분위기도 확산되며 많은 이들이 올 여름엔 즐기면서도 최대한 아끼는 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동 부족이 비만의 주범일까요? 새로운 대규모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탄자니아의 하드자 부족, 볼리비아의 치마네 부족, 시베리아의 유목민처럼 저개발국 사람들은 비만이 드물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흔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 사람들도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는 이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전 세계 34개국 4,200여 명을 대상으로 체형, 대사율,
움직임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덜 움직여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잘못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비만해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즉 5가지 이상의 산업 재료로 만들어진 초가공식품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비만 대응의 초점을 운동보다 식단, 특히 초가공식품 제한에 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많이 움직이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식탁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헨리 포드가 말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다는 생각의 하루 어떠시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